여러분들 중에 지금 집을 팔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는 12월 8일 이후에 파세요. 왜냐고요? 세금이 절약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올렸잖아요. 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졌는데 적용되는 시점이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요, 8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8일부터 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이게 1주택자에만 한한 겁니다. 1주택자, 1가구 1주택자. 2주택은 안 됩니다. 3주택도 안 됩니다. 1주택만 돼요. 1주택만. 이게 여러분 참 이런 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고요? 서울의 집 한 채하고요, 지방의 집 세 채하고 집 두 채하고 똑같잖아요. 가격이 집 두 채 세 채하고 똑같은데 지방은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되면 완전히 양도세 폭탄을 맞거든요. 이런 억울함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1가구 1주택일 경우 말입니다. 경우는 8일 이후에 집을 팔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실제 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까지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12억이었던 아파트 있잖아요. 내가 7억 주고 샀는데 지금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더니 12억이 됐어. 12억이. 7억 주고 샀느라. 그럼 5억의 시세 차익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3,077만 2,500원을 냈는데 8일 이후부터는 제로예요. 0원이에요. 0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줄어드느냐? 12억이 초과해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당연히. 12억이 초과해도. 한번 보시면 1주택자입니다. 다 1주택자예요.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2주택자는 아닙니다.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 말입니다. 내가 2년 전에 25억의 반포자이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 2년이 지나서 35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억의 시세 차익이 있었죠. 1주택자에 한했습니다. 당연히 2년 보유 거주했다는 저게 있고요. 또 취득세는 3.3% 반영했고요. 중개수수료는 0.99%, 양도세는 0.77%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더니 최종 납부세액이 2억 5,705만 원에서 2억 2,276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429만 원을 더 내는 거죠. 덜 내는 거죠. 이게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이 넘어도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12억이 넘어도. 그러니까 요즘 계약한 사람들이 8월 이후로 이게 여러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 걸 적용하는 것은요, 이게 결국은 계약일이잖아요. 그죠? 계약일로 기준을 하잖아요. 계약일이 아니죠. 잔금일. 잔금일로 기준을 합니다. 잔금을 줬을 때 혹은 등기를 쳤을 때 등기일을 기준합니다. 이 둘 중에 빠른 걸 더 중시하거든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잔금일, 최종 잔금을 지불했을 때냐 아니면 등기를 쳤을 때냐, 이 두 개 중에 빠른 거를 적용을 하니까 8일 이후에 계약을 하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을 해놨는데 8일 전에 계약이 돼서 이게 잔금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요, 더 뒤로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로 양도세 시장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35억만 된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이 작을수록 말입니다. 양도세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가격이 작을수록.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거는요, 가격이 작습니다. 8억에 샀는데 15억이 됐어요. 7억 올랐죠. 7억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는요, 당연히 2년 보유 거주했고요. 취득세 3.3% 반영했고요. 여기다가 취득 시에는 0.99%, 양도시에는 0.77%를 반영했을 때 총 납부세액은요, 현행 제도 시에는 9,339만 원이었지만 개정된 양도세로는 3,618만 원, 그러니까 5,921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5,921만 원. 예, 덜 내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게다가 여러분,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양도세가 15억에서 23억으로 8억 정도 이득이 있었다. 이런 경우 말입니다. 8억 정도. 15억 주고 샀는데 23억이 됐어요. 8억 이득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납부세액이 1억 7,868만 원에서 1억 3,355만 원으로 4,313만 원을 덜 내죠. 실제로는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양도세를 덜 내고 높으면 높을수록 양도세를 더 많이 내는 그런 상황 보이시죠? 예.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요. 참 찔끔찔끔 국민을 가지고 노는구나.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저들이 진짜 가지고 노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가구 1주택 집 한 채인 사람이 집을 팔까요? 양도세 깎아준다고? 아니, 저도 집 한 채가 있는데 그러면 집 한 채 있는 저도 집을 팔아야 되나요? 그럼 어디 가서 살죠? 남의 전세 삽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요.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부는 양도세를 낮춰줌으로 해서 예, 지금 파는 물량, 매도량을 많이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요. 결국은 생색내기고요. 한 채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리가 없으니까 생색내기고요. 서울에서 지금 종부세 폭탄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지금 표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 표밭을 제대로 관리해야지 하면서 지금 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올렸다고 지금 낮춰준다고 이게 큰 게 아니고요. 진짜 필요한 것은요. 진짜 필요한 것은 국민이 뭘 고통을 느끼느냐. 지금 전부 고통을 느끼는 거는 세금 폭탄이라는 사실이. 집을 살 때도 취득세가 난리도 아니고요. 예, 집을 보유할 때도 보유세가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 3주택자에게는 지옥입니다. 지옥. 바로 이런 지옥이라는 이 세금 폭탄을 해결해 줘야지 양도세 1주택자 찔끔 인하해 줬다고 해서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늘 우리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모양새라서 저는 오히려 괘씸하기까지 이렇게까지 국민을 우롱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속았다가는요, 예, 사람 병신 만듭니다. 지금처럼, 예, 올해죠, 올해. 올해 재보궐선거 때도 저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가 난리였습니다. 뭐 부동산에 대한 거 뭐를 해주네. 결국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결국 그대로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국민을 놀리는 처사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이들이 계속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짜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한 표의 행사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